썰 한잔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결혼 6년 차에 처음 알게 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께서 혼자 사시는 그 큰 집이 알고 보니 형 명의였다는 거죠. 처음 결혼할 때만 해도 어머니께서 얘야 우리 큰애는 이미 자기 집도 있고 하니까 걱정 말고 너희가 들어와 살아라 하시면서 저희 부부를 반겨주셨어요. 형도 좋다고 했고 어머니도 혼자 계시기 적적하다고 하셔서 저희가 들어가 함께 살게 됐죠. 2층짜리 단독주택이라 어머니는 1층, 저희 부부는 2층에서 지내면서 서로 불편하지 않게 잘 지냈습니다. 그렇게 6년을 살면서 아이도 둘이나 낳고 한 애는 어머니 건강도 챙기고 살림도 도맡아 하면서 정말 자기 집처럼 애착을 가지고 살았어요. 특히 마당에 있는 텃밭은 아내가 직접 가꾸면서 계절마다 신선한 채소도 길러 어머니 건강식도 챙겨드렸죠. 그런데 어느 나령내외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평소처럼 가족 모임인가 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형수 표정이 굉장히 굳어 있었고 형도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어색하게 앉아 있었죠. 어머니 동생네가 할 말이 있어. 형이 한마디로 저희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이 완전히 뒤틀리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이 집이 1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미 형 앞으로 명의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어머니도 저도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답니다. 문제는 형 내외가 이제 이 집을 팔아서 형 사업자금으로 쓰겠다는 거였어요. 동생 미안한데 6개월 정도 시간을 줄 테니 다른 집을 알아보는 게 어떨까? 형수의 말이 귓가에 맴돌면서 그동안 아내가 정성껏 가꾼 텃밭과 아이들 놀이터로 쓰던 마당 주말이면 가족들과 바비큐 파티를 하던 그 공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6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 가족의 추억이 깃든 이곳을 떠나야 한다니. 더 큰 문제는 어머니의 반응이었어요. 평소 조용조용 하시던 어머니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셨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니? 네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어. 하시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죠. 어머니는 그날 이후 식사도 거의 안 하시고 방에만 계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도 형과 큰 소리가 오가고 아내는 그저 멍하니 서서 이 상황이 꿈이길 바랄 뿐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분명 형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법적으로는 형이 이 집의 주인이 맞았거든요. 게다가 형 사업이 어려워져서 이 집을 급하게 처분해야 한다는데 형의 강경한 태도에 집안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험악해졌어요. 특히 어머니는 큰아들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생각에 큰 상처를 받으신 것 같았죠. 평소 무뚝뚝하시던 어머니가 밤마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저도 힘들었어요. 형을 원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업 실패로 힘들어하는 형의 처지를 이해하겠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니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이 집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형제가 대출이라도 받아서 이 집을 사겠습니다. 시세보다 좀 낮춰주시면. 제 제안에 형은 더 강하게 나왔어요. 네가 무슨 돈으로? 시세대로 주택담보대출 받아도 턱없이 부족할 텐데. 그리고 난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해. 그러던 어느 나령수가 혼자 아내를 찾아왔어요. 아내가 나중에 말해준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편이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봤어요. 거기에 사업자금 대출까지 겹치면서 이제 더는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형수가 눈물을 흘리면서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남편이 이대로 가다간 파산 신청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제발 좀 이해해주세요 라고 했다더라고요. 그 얘기를 아내에게서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형 내외의 사정도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어머니와 우리 아이들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죠. 결정적인 일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일어났어요.
형이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집을 보러 온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날도 현관 앞을 가로막고 서 계셨죠. 이 애비 없는 것들아, 내가 살아있는데 감히. 어머니의 절규가 온 집안을 울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니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시더니 그대로 쓰러지신 거예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의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졌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은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협심증 발작이라고 했어요. 다행히 큰 고비는 넘기셨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어머니 건강이 더 나빠질 게 뻔했어요. 며칠 후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온 후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이 상황에서 우리 가족 모두가 상처받지 않을 방법은 정말 없을까 하고, 그때 제가 형에게 다시 한번 진지한 대화를 제안했어요. 이번엔 온 가족이 다 모인 자리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고 했죠. 며칠 뒤 형 내외가 다시 왔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어요. 형수가 먼저 어머니께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거든요. 어머니, 저희가 너무 급하게 몰았습니다. 어머니 건강까지 해치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형도 평소보다 많이 수그러든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 집을 제 이름으로 해놓으신 건 분명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뜻도 헤아리지 못하고 그날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께서도 형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해보시려고 노력하셨고, 형도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입장에서 저희 내외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인정해 주었어요. 결국 우리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집은 그대로 2대0의 당장 급한 자금은 가족들이 힘을 합쳐서 해결해보자는 것. 제가 대출을 받고 안 해도 파트타임으로라도 일을 시작해서 형에게 조금씩이라도 도움을 드리기로 했어요. 물론 쉽지 않았죠. 저는 직장 다니면서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하게 됐고, 아내는 아이들 돌보면서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족이 다 함께 노력하니까 조금씩 형 사업도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형도 예전보다 자주 찾아와요. 어머니께 안부도 묻고 우리 아이들하고도 잘 지내죠. 얼마 전에는 형수가 아내 텃밭 채소로 김치를 담가서 가져다 주기도 했어요. 어머니께서도 많이 안정되셨어요. 우리 큰애도 작은애도 다 내 자식인데 서로 도우며 살아야지 하시면서 예전의 웃음을 되찾으셨거든요. 가족이란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처지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족 간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댓글로 경험담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